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다우지수가 2.77% 급락을 하고 또 나스닥이 4.17%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66% 하락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18% 그리고 구글이 3.72% 그리고 뭐니 해도 이미 금요일 시간 외 하락 부분에 있어서 9%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아마존이 14%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과 아마존, 애플이 시가총액 1위고 아마존이 시가총액 3위이죠. 이 두 기업이 시가총액이 4조 1,400억 달러.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 총 시가총액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하락, 유발시키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관문이었었던 핵심 PC 물가지표, 3월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하는 흐름, 1982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여주면서 2월 달에 6.3% 오른 데에서 상승세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2% 올랐습니다. 사실 2월 달에 5.3%보다는 소폭 둔화됐죠.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 약세 요인을 작용했고 장 막판에는 프로그램 매물까지 흘러내리면서 반등다운 반등 없이 세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은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경제지표와 관련된 흐름과 함께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왜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 부분들, 이 부분의 하락이 지수 대비 더 큰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우는 리비안의 주가 모습입니다. 180불까지 작년 연말에 상승했었던 주식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주식에 지분을 투자한 아마존 역시 하락 부분을 세게 갖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달러가 넘어서던 아마존이 이제 240달러까지 급락을 했죠. 사실 미국 시장의 금요일 하락은 일정 정도 예상돼 있었던 상황이죠. 목요일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EPS가 예상치인 8.4달러를 밑돌면서 7.56달러로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감소의 사유 중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전기 픽업 트럭 기업 리비안 오토모티브 투자에서 발생한 76억 달러의 손실이 가장 컸고 사실 아마존닷컴의 이익 감소의 사유 중 하나가 전기 픽업 트럭 기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투자해서 발생한 76억 달러의 손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아마존닷컴 부분에 있어서 이 EPS 전망치는 지난해 4분기보다 낮춰 잡은, 예상치도 낮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실적이 발표되니까 급락을 했었던 거고 이러한 아마존닷컴의 급락이 아마존 시가총액 3위니까 일파만파로 다른 여타 기술주, 성장주 이 부분들의 약세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테슬라나 뭐 이런 쪽은 양호하게 지켜진 부분이죠. 자, 넷플릭스의 주가입니다. 사실 이 성장주들의 급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넷플릭스였잖아요. 넷플릭스가 700불, 700불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작년 11월 고가에서 지금 190달러까지 실적 발표하고 하루에 35%를 급락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넷플릭스가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 부분을 끌고 내려온 게 이 4월 달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에 가장 핫한 뉴스이기도 했었던 넷플릭스의 급락, 실적 발표 후 당일에만 35%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완전 쇼크죠, 그죠? 가입자가 일정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가입자 자체가 줄었다는 소식. 이게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성장주가 성장을 더 하지 못하면 그건 성장주가 아닙니다. 성장주로서의 한계가 왔다는 평가가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작년 7월달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을 하면서 맨 먼저 이야기한 게 이 도표입니다. 무엇이 성장이고 가치인가? 그래서 어닝 사이클에 따른 성장주와 가치주,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있어요. 성장주의 경우 추세 전략이다. 성장주는 저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성장주는 어닝 사이클이 고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던 부분이 정체를 딱 보이는 순간엔 성장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많이 하락했다고 매수해야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매출의 정체든 영업이익의 정체가 나오면 그건 성장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은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주의 추세 전략입니다. 가치주의 경우에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치주는 어닝 사이클이 이미 정상 궤도에 진입된 것이 확인되면 주가는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주가 산업재 소재 이런 부분들이 사상 최고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경우에는 시장,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가격이 가치가 싸졌을 때 사서, 그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다 하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의 역발상 전략이 필요로 하다면 성장주는 그죠? 성장이 지속될 때까지 매수를 지속하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정체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면 곧바로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넷플릭스를 봅니다. 사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었던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리비안이라든지 또 여러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성장주로 불리는 종목들 가운데 실제 성장은 없이 밸류에이션만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성장의 실제 여부는 실적 시즌 전후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보다는 회복이 보이는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사실
성장주가 성장을 할 때 성장이 진행 중인 구간에서는 그 성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됐던 성장 경로를 이탈할 경우 그 경로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적용받는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긴축이라는 상황,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 그 속에서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이라면 시장에 체계적 리스크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저가 매수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성장의 꼭지점이 나왔다. 더 이상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유형의 종목은 가격이 싸졌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뜻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주가 실적이 흑자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 이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이 멀티플, 이 부분이 훼손돼서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